21년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 총론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 2번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 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3번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4번 개정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가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개정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가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1번은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2번 행정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심사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대해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되어 이후에도 그러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행정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심사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선례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기준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번 공무원 임용 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 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임용 후 36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정전된 출생 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호적상 출생 연월일을 정정한 후에 그 출생 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4번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한 경우 이는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 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까지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적 통보를 한 경우 이는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을 포함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다.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에 부과된 부담이 적법하였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부담의 효력은 소멸한다.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과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번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 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법률 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 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 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번은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4번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서 이 기한이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은 허가 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할 수 있고 그 후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그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라도 더 이상의 기간 연장을 불허가 할 수는 없다.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그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재량권의 행사로서 더 이상의 기간 연장을 불허가 할 수도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정보 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 공개 청구권이 포함된다. 2번 정보 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3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원본인 문서만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긴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4번 정보 공개가 신청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5번 문제입니다.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 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번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3번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금 출연 협약의 해지 및 환수 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이다.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금 출연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약의 해지 및 환수 통보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가 없습니다. 4번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서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구주택법에 따라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관계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 군 관리 계획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고 이러한 협의 절차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도시, 군 관리 계획 위반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2번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 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국토계획 법령의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 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허가 신청이 국토계획 법령이 정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번 건축법에서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4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서는 아니되며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는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2번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 3번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 4번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 정답은 2번에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입니다.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의무이행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는 재결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1번은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2번 국가배상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권력적 작용과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이 포함된다.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3번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공무원을 특정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공무원의 특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4번 국가가 가해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가가 배상한 배상액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신의 원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억은 옳은 설명입니다. 니은 구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 영업에 대하여 영업을 정지할 위법 사유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도 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니은도 옳은 설명입니다. 디귿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조합에 대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행하여진 후에는 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따로 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디귿도 옳은 설명입니다. 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들 중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자에 대한 사건을 분리하여 자진신고를 이유로 과징금 감면 처분을 한 경우라도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이번에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계획 기반의 지침이 되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2번 장내 일정한 기간 내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라도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주민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번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4번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에 대한 권한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 교수할 수 있다. 이때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11번 문제입니다.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갑과 을의 대화 중 을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민사상 강제집행 수단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을,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번 갑, 대집행의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을,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할 수 있습니다. 3번 갑, 행정청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나요? 을, 행정청은 개별 사건에 있어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대집행과 이행 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번 갑, 만약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이행 강제금의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 을, 이행 강제금의 납부 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이 납부 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이행 강제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 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 무효입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의 예와 그 법적 성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축법에 따른 이행 강제금의 부과, 집행벌. 2번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 직접 강제. 3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원상복구 명령의 강제적 이행, 즉시 강제. 3번은 원상복구 의무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행정대집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연결입니다. 4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행정벌. 13번 문제입니다.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리 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영장주의를 고수하였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 적용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2번 행정상 즉시강제는 직접강제와는 달리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구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 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4번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14번 문제입니다.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기억은 옳은 설명입니다. 니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할 때는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니은도 옳은 설명입니다. 디귿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정보 제공자의 관리 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지만 위탁자로부터 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므로 그러한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해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있어서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자의 관리 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2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니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어 그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거부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요구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니을은 옳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의 기역, 니은, 니을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기역,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아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니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후 제기하는 취소소송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합합니다. 디귿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처분서를 송달받기 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처분을 하는 내용의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다면 그 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는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니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 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 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니을은 옳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4번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위임 명령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 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2번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 규칙 등 하위 법령에 구체적 개별적으로 위임하여 규정할 수 없다.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 규칙 등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경우 구체적, 개별적으로 위임만이 허용된다.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번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에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후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나 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4번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17번 문제입니다.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기역 중국 국적자인 외국인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외국인에게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니은 소방청장이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불복하여 조치 요구에 취소를 구하는 경우 니은은 옳은 설명입니다. 디귿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 승인 신청을 거부하여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자가 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디귿도 옳은 설명입니다. 니을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가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의 니은 디귿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갑 회사는 토속 채취 허가지 진입도로와 관련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 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조건으로 토속 채취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갑은 위 조건이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관할 행정청은 갑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다. 갑은 공사중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기속 행위의 경우 법령의 근거 없이 위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2번 공사중지 명령의 원인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갑은 공사중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3번 갑에게는 공사중지 명령 해제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번 갑이 앞서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갑은 그 후 공사중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한 후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시 그 공사중지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이미 확정되었다면 갑은 그 명령의 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 지가 결정을 통지받은 후 90일이 넘어 과세 처분을 받았는데 과세 처분이 위법한 개별 공시 지가 결정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한다. 갑은 토지 대장에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목을 대로 변경하고자 지목 변경 신청을 하였다. 을은 갑의 토지가 사실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1번 갑은 과세 처분이 있기 전에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2번 갑은 과세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2번은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3번 토지 대장에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 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갑은 지목 변경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 변경 신청 반려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4번 을에 대한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도 B군에서 식품 접객법을 하는 갑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었다. 식품위생법은 위법하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청소년 주류 제공 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2개월로 정하고 있다. B 군수는 갑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1번 갑은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A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번 갑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식품위생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결합하여 위임의 범위 내에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4번 갑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인정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